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 카고입니다. 콜바리업의 성공을 위해서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꼭 준비하시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단가의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단가를 모르고 들어오면 열정페이 기간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열정이 식으면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업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가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시작하느냐? 이미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고, 한 단계만 응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가표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가표를 모두 외워두는 거죠. 오더를 빨리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판단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단가입니다. 그래서 코스별 단가를 모두 외워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협회에서 단가표를 받아가지고 활용한다고 하시는데요. 오더를 잡고 검토하는데 활용은 가능하지만 그 많은 코스의 단가를 모두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력자들은 그 많은 코스의 단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고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경력자들의 오랜 시간과 경험을 따라잡고 싶다면 힘들어도 외울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많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당 단가를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이나 아니면 본인이 활동하려는 반경만이라도 단가를 외우고 시작을 하시면 알선소 배불리는 그런 열정 폐기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단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시간당 단가를 활용해서 단가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대충 그려 놓으시고 내가 주로 활동할 지역에서 크게 거점을 정하시고 거점별 이동 시간을 파악해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서 적어둡니다. 예를 들어 활동 반경을 경기 남부에서 대전까지 정했다면, 자, 왼쪽 끝에 시흥부터 시흥에서 용인까지 얼마, 또 용인에서 여주까지 얼마, 또 밑으로는 용인에서 평택까지 얼마, 또 평택에서 천안까지는 얼마다, 또 천안에서 청주까지 얼마이고 청주에서 대전까지 얼마다. 이렇게 거점별 시간당 단가로 그 계산한 값을 적어둡니다. 시간당 단가 계산법은 제 채널의 영상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6개의 코스별 단가표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당진에서 천안, 천안에서 음성, 음성에서 충주 등등 좀 더 확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국으로 다니겠다라고 하시면 추가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운 단가표를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전에서 오더를 볼 때 거점에서 거점이 나오면 외운 대로 판단하면 되고, 거점과 거점 사이에 그 다른 지역으로 뜬 오더도 대략적 계산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약간의 숙달 기간은 필요하고 지도 숙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당 단가가 시장 단가와 매치가 될까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당 단가 원리와 효과에 대해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히죠. 오더창에 표시된 거리는 20km 정도이지만 외곽지의 20km 거리의 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도 배차가 잘 안 되죠. 우리 차주들도 정체로 인한 시간 소요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만 봤을 때 30분이지만 정체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1시간에 자가차 작업 시간을 더해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걸 기준화 시킬 수 있는 게 시간당 단가 계산법입니다. 외곽지의 경우도 키로 대비 소요 시간이 더 걸리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기준이 없는 초보분들은 단가를 판단할 때 오더창에 뜨는 유사한 하차지들의 단가를 비교해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에서 오더를 보는데 여주 8만원, 광주 9만원, 이천 7만원, 용인 7만원. 자, 그러면 제가 순서를 이렇게 맞춰서 그런데 이천보다 가까운
용인이 같은 값인 7만 원이네. 이게 괜찮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는 많은 오더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반면 시간당 단가표를 외우고 하신다면 오더창의 오더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외워둔 단가의 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 시험에서 오더를 보는데 본인의 단가표에 2천까지의 단가 기준이 7만원인데 오더창에 2천보다 가까운 용인 가는 오더가 7만원에 떴다. 그럼 바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오더창에 계속 뜨는 오더들을 일일이 비교하다 보면 판단도 늦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피로감에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표를 외워두면 가치가 있는 오더들만 걸러져서 보이게 됩니다. 쓰레기 단가를 걸러주는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초보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쓰레기 단가가 나가는 걸 그렇게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 가는 게 얼마에 나가더라. 단가가 참 개판이다. 자, 이 얘기는 오더들 간의 단가를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 기억으로 인한 감정이 일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오더들을 비교하면서 코스별 단가를 기억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합리한 기억으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중력을 분산시키다 보면 대박 오더가 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단가표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가 걸러진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오더가 떴을 때 잡는다. 두 번째, 알선소에 전화하기 전에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 내비를 직접 찍어서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기타의 검토 사항을 고려해도 기준에 부합하는 단가인지 판단한 다음 오더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간당 단가에 대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시간당 단가 기준에 들어온 오더가 별로 없다 라거나 그런 오더는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순삭된다. 이럴 때는 애써 외워둔 단가표를 하향해서 다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오더 잡기가 버거울 때는 외워둔 기준에 근접하면 잡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기준이 너무 낮게 생각이 된다면 그 기준을 하한선으로 보고 높게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름망의 그 망 간격을 좁히거나 넓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시간당 단가를 활용한다는 것은 일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더 설명할 거고요. 단가 기준 없이 진입한 초보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 키로수도 얼마 안 나오는데 단가가 좋다. 덥석 잡고 진행해 봅니다. 해보고 나서야 단가가 좋아 보인 이유를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서산 대산읍이나 화성 서신면 같은 곳입니다. 무늬만 아주 이쁜 곳이죠. 심리적 거리감도 적고 키로수도 적은데 단가는 좋게 느껴집니다. 한번 가보면 아마 다음엔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건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보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면 무늬만 이쁜 지역이나 오지행 오더의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당 단가의 효용성은 또 있습니다. 콜바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수입과 근무 시간일 겁니다. 직접 만든 거점별 시간당 단가표를 보시고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단, 식사 시간, 오더 보는 시간, 공차 이동 시간 등 소모되는 시간을 충분히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예상 매출과 근무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또 몇 톤을 하는 게 가성비가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5톤을 하는 저에게 21톤, 18톤, 8.5톤, 5톤 축차, 1톤 전기차 등등 여러 톤수의 차주분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그런 톤수나 전기차를 해보지 않은 것은 그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인 이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과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그 매뉴얼을 활용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한번 5톤 축차 하시는 분이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저와 두 번째 통화로 인사는 미리 나눈 사이인데 이때 전화를 하셔서
사장님, 오늘 일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오늘 한탕 했는데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천에서 원주 가는 오더가 떠 있는데 이걸 잡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분은 경산이 집이고 집 근처에서 남쪽인 건천까지 가서 북쪽 원주 가는 오더를 싣고 퇴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고, 그 오더가 18만 원부터 만 원씩 올라서 지금 25만 원인데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면 25만 원이 적정해서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제안은 30만 원까지 올랐을 때 잡으세요. 이유는요, 퇴근 시간이 지났고 지역적으로 상차지 주변에 차도 별로 없을 것이고, 웬만한 메리트가 없으면 퇴근하려는 또는 퇴근한 기사분들이 다시 나와서 실을 확률이 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배차가 안 되니까 단가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단지 오늘 매출이 저조해서 보충하고 싶은 상황일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 2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30만 원에 그 오더를 잡았답니다. 이런 게 바로 경력자와 초보자와의 심리 차이입니다. 시간당 단가를 얘기하다가 심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심리, 멘탈을 가지려면 일의 구조와 시스템화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바로 단가의 기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이 사례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하신 말이 오늘 20만 원도 못했다. 그래서 원주 가는 오더를 싣고 퇴근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신 것은 이 오더의 실질적인 진행은 내일이지만 오늘 실어서 오늘 실적으로 넣겠다는 말입니다. 저의 매출 관련 영상을 보시면 저는 매출 실적 기준을 상차한 날로 설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이 내용을 본인에게 적용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상차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하차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오랜 경력자들이 말하는 탕과 발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시든 각자 편한 대로 생각한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적을 상차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 힘들더라도 짐을 싣고 퇴근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처음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자신의 의지로만 목표를 달성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틀인 그 시스템이 있어야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의 하나가 바로 상차한 날을 기준으로 실적을 적용한다입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시간당 단가 개념도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오도 보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저는 아시겠지만 쓰리잡의 하나로 화물일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월 10만원 정도는 버니까 포잡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각기 다른 업종의 사업인데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화물업도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두시면 다들 어렵다는 시장에서도 고정적인 수입과 시간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노하우의 일부이지만 다소 구체적으로 다루어 드렸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모두가 매일 대박 오더 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